일종의 병인데 사회가 앓는 병 같은 건데 이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수술 한번 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 이게 암이나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몸속에서 제발. 예,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 어떤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암 같은 거예요. 아직 인류가 이 암을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의 기본 생리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암 환자는 각각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표준적인 처방이 어려운 암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거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제 오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네.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상피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쪽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나간 그 상피세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외부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선이에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병을 투입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을 계속합니다. 네. 세포 분열을 할 때 일정한 확률로 복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 하면 한 사람의 몸이 하나의 우주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 안에서 뭐 10조 개의 세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그 때가 되면 시계가 꺼져서 죽어요. 네. 죽을 때가 되면. 네. 근데 얘 안 죽는 거야. 우리 진짜 유기체 몸속에 암세포라는 거는 다른 정상 세포들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이 어머나. 목표가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 이게 암세포거든요. 야, 이거 딱 진짜 이거 국민의힘이 떠오르네. 그렇죠. 진짜로 이 나라가 죽든 말든 나만 지들끼리 뭐 살겠다고 난리치는 네. 딱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네. 이게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암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투여해서 특정한 암세포를 죽이는 요법이라든가 네. 또는 뭐 방사선 동위원소나 뭐 이런 거를 써여 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발견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몸이 상처를 입는. 그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암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얘기할 때 예. 아이고 뭐 위암으로 시작됐는데 다 퍼졌습니다. 퍼진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암세포가 자라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수술을 했는데 다른 곳들이 골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누는데 암을 스테이지 3B 그러니까 3단계의 B 후반부 그때부터를 암이라고 그때부터가 캔서 그 앞에는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 3B가 뭐가 다르냐 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그 이제 그때부터 암 진짜 암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박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 성장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잖아. 그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를 우리 칸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안 돼요. 우리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래요. 이게 아는 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다면 세상이 엉망될까 이러면 그런 일을 회피하게 돼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대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래요. 이걸 도덕법이라 그러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했어요. 칸트 네. 선생님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인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문명권에서 서로 교류가 없이 거의 비슷한 도덕률을 발전시키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모두 그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제 오류야. 안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이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세포거든요.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살려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가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지만 동시에 내가 뭐 소속해 있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훌륭할 때 나의 삶도 훌륭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모두가 나처럼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막 하는 자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암세포예요.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딱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요? 이 복제 오류가 난 집단들은. 자기들끼리는 교신이 잘 돼요.
아 그래 자기네들끼리 또 딸딸 또좀 자기들끼리는 엄청 커지잖아. 오류끼리는? 네. 그래 빠른 속도로 커져. 어느 한쪽에 싹 도려내면 다른 쪽이 막 성장해요. 그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표적 항암제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네. 그죠? 이제 어떤 암세포의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진 애를 잡아먹으라고 항암제를 들여보내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걸 싹 감추고 정상 세포인 것처럼 싹 숨어요. 그리고 항암제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눈치 싹 보다가 항암제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다시 나타나서 알겠지. 한덕수? 뭐야? 어떻게 뭘난 막 야, 너무 야 이렇게 떠올라봐. 비유할 때는 조용히 신명되지 있어요? 마. 알겠습니다. 네. 비유할 때는 각자의 국무위원들이 막 떠오르는 막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대단하네. 아니 나라가 막 지금 망해가는데 그 조폭들처럼 다발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와, 난 기자회견하고. 거기서 진짜 짜증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9년 80년 그때 한번 이 병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 전두환 정권이라는 게 그때가 암이 들어차가지고 막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독재가 횡행하고 부패가 짝뜨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걸 우리가 6월 항쟁으로 극복해냈잖아요. 5.18 광주에서는 했는데 면역 세포의 힘이 부족해갖고 암 세포한테 다 잡아먹혔어. 그래갖고 7년 동안을 싸운 끝에 드디어 면역 세포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6월 항쟁으로 그걸 뒤집어 엎어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병에 덜컥 걸렸는데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려요. 나 감기도 한 번 안 걸려. 이랬던 사람이 암에 덜컥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덜컥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가지고 발암물질은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언론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암세포를 못 알아보고 그때 딱 자리 잡은 이 암세포가 용산에 또 아리를 들고 모든 국가기관의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내란 세대까지 왔는데 왜 내란을 벌였냐 하면 면역세포들이 강해가지고 T세포, X세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원래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암세포 보면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총선을 했는데 포위당했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몸을 키워가지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한 게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근데 면역세포들이 엄청 활발해갖고 막 그 밤에 막 개헌군보다 더 일찍 국회를 둘러싸가지고 맞아. 막 탱크 앞을 다 국회의원들,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걸기했다가 실패한 암세포 조직을 박멸하는 찾아내서 지금 없애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제일 큰 암종이 자리 잡고 있던 데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에 지금 착수한 거고 건강하진 않았는데 병에 걸렸어요. 몸의 균형이 파괴됐어요. 근데 면역 체계가 살아 있었던 거죠. 이 면역력을 복구를 해가지고 이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해서 고립되니까 발악을 했다가 지금 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분리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친위 쿠데타니까 모든 권력기관에 공범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범이라고 나오면 맞아 죽으니까 지금은 전부 아닌 것처럼 다 감추고 숨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다 뿌리 뽑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암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거든. 그리고 구석구석 검사를 잘한단 말이야. 그쵸. 수시로 4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보다 오히려 또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으면 네, 그럼요. 좋겠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관리 잘하면 돼요. 그렇네. 그 암- 우리가 이 병이 얼마나 뿌리 뽑기 어려운 병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덕수 씨예요. 한덕수 씨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탄핵을 당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잃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뻔히 보였거든. 네, 자연스럽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할 때는 네. 누군가를 이해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방법을 동원 수단을 쓰면서 한목적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인이 다 윤석열처럼 어리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지금 이 병을 치유하려면 제일 병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윤석열을 도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 직무를 정지시켜 놨는데 아직 파내지는 못했잖아. 그렇죠. 탄핵을 이제 헌법재판소 인용해서 완전 내쫓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나 이런 수사기관 수사에서 처벌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에 협력했던 공범들을 다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일단 수술 허가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근데 이 암세포들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세포가 암세포냐 정상세포냐를 알아보려면 어떤 세포의 행동 방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도려내는 걸 못하게 막는 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범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잘려나가는 걸 막으려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야 돼요. 네.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못하게 막아야 돼. 네. 180일 동안 막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180일 동안 막으려면 180일 동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못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암세포라는 증거예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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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지금 면역 시스템의 총 본부거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네. 도려냈어요. 그 네. 세포를. 그다음 그 자리에 누가 왔나? 최상목이. 최상목은 또 뭐지? 이거 최상목은 왜 이러는 거야? 최상목도 아리까리해요.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란 실패 직후부터 국회가 열려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쪽지를 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한테도 쪽지 쪽지를 줬어요. 줬고. 네. 기재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고. 네. 이게 다 쪽지를 줬어요. 알려진 건 그런데 제가 볼 때 다 준 것 다 같아. 줬어요, 다. 윤석열이 아. 윤석열이 어떤 거는 윤석열이 직접 줬고 어떤 거는 밑에 있던 대통령실 직원이 줬는데 이제